타이어 탈부착과 휠 밸런스 PPT 발표를 맡게 된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6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했고 첫 번째를 보면 타이어의 구조고 두 번째 타이어의 패턴 및 성능, 타이어의 기본 정보를 보는 법. 이게 핵심인데 오늘 핵심 주제는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위해서 1, 2, 3번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타이어의 탈부착, 다섯 번째가 휠 밸런스. 6번이 타이어 탈부착과 휠 밸런스 조정 영상이고, 자, 바로 타이어의 구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타이어의 구조인데 타이어 구조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트레드, 두 번째 숄더, 세 번째 사이드월, 네 번째 캠플라인, 다섯 번째 카카스, 비드, 에이펙스, 이너라이너, 벨트, 그루브까지. 이제 여기서 6가지만 이제 후에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트레드를 먼저 설명할 건데 트레드는 잠시만요. 이 면이 트레드예요. 이 면을 트레드라고 하고 노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인 이제 트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트레드는 노면이나 외상의 충격 등으로 카카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표면의 패턴을 통해서 자동차의 미적인 부분, 디자인까지 관여가 되는 게 이 트레드입니다. 다음은 사이드월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각종 정보들이 다 기입이 돼 있는 게 사이드월이에요. 사이드월은 이제 휠 쪽에 이제 사이드 면을 그냥 사이드월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이 사이드월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에 대한 타이어에 대한 정보가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타이어의 제조 회사, 그리고 여기 보면은 1호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호 공구는 타이어의 생산 일자예요. 생산 일자인데 뒤에 있는 공구가 생산 연도고, 그러니까 2009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1호가 주예요, 주. 그러니까 공구년도 15번째 주에 이 타이어가 생산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819 하면은 19년도 8번째 주에 타이어가 생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혀 있다면. 자, 그리고 트레드 패턴 적혀 있고, 레디얼 구조, 큐브리스 타이어, 타이어 제조 회사. 이거는 한국 타이어에서 제조를 했나봐요. 여기 바로 치고 한국 타이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한국의 KS 마크, 제조 국가, 그리고 최대 하중 및 공기압. 이게 중요한데 이제 타이어를 탈부착할 때 탈착을 할 때는 공기압을 빼주고 부착을 할 때는 공기압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적정 공기압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8 psi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38 psi를 넘으면 안 돼요. 그 공기압을.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이 공기압의 80%, 38이 적혀 있으면은 38에 80%만 넣어주고 겨울에는 38에 90% 넣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드월의 재질과 트레드 플라이수, 타이어의 구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타이어 사이즈인데 보면은 타이어의 기본 재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면폭, 평평비, 직경. 후에도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 생산 일자, 타이어 사이즈, 공기압,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월의 특징으로는 이제 펑크가 났을 경우, 찢어지거나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복구가 안 돼요. 보통 타이어가 구멍이 나거나 펑크가 나면은 떼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구가 안 되고 바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많이 찢어지긴 했는데 너무 많이 찢어졌는데 펑크가 나도 복구가 안 되고 교환을 해줘야 돼요. 다음은 숄더인데
혹시 아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렸을 때 숄더를 보셨을 텐데 여기서 숄더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서 해보시면 가산점 드릴게요. 여기서 숄더가 어딘지 알 수 있겠어요? 태어나고 어디? 이거 레이저로 한번 찍어볼래요? 어디? 두음방에 하나 정확히 알아요. 두음방에 여기요 여기? 네. 오케이 맞았어요. 제가 적어놨다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친 부분. 잘 맞췄고요. 자, 트레드의 가장자리와 사이드월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는 게 숄더예요. 근데 숄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예요? 어깨죠. 네. 네, 어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어깨같이. 네. 어깨 100kg. 그래서 여기가 숄더고 구조상 가장 두껍게 돼 있어요. 타이어에서. 그리고 주행 시 열을 배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숄더가. 그게 역할이고요. 다음은 비드인데, 이게 비드예요. 타이어 이 안쪽 원에 이거를 휠과 더 부착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비드의 역할이고, 이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에. 네. 그래서 이제 휠과 조금 더 적지력이 좋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비드의 역할이고, 비드 와이어와 코와 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림을 조여줘 주행 중에 타이어의 공기압이 급격히 감소되더라도 타이어가 림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은 벨트인데, 여기서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벨트 여기서 찍어주실 수 있으신 분?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 벨트요? 네, 벨트. 해야 되네. 아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벨트가 어디 부분인지, 벨트가요. 아니면 색깔로 얘기해 주실래요? 색깔로. 색깔이 다 다르니까 벨트 곤색이요. 본색 하나? 노란 거 다요. 아요. 확실하게 말해야 되나요? 네, 확실하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요? 네. 이거 두 개요. 이거 두 개가 무슨 색이에요? 이거 브레이하고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두 개가 뭐 벨트와 보강 색이 벨트예요. 아니에요? 네? 색이 아니에요? 네, 다른 색이죠. 사실 네이비 아니에요? 아, 네이비하고 블랙이다 이놈아. 네, 블루 계열이긴 한데. 근데 피아의 블루 파란색. 오케이 알겠어요. 네. 참여도가 좋으니까 네. 1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재 영하고 윤세훈 1점씩.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 이 벨트는 이제 카퍼스를 트레드와 카퍼스 사이에 들어가는 강력한 단단한 보강층이고, 이 카퍼스와 트레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조정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카퍼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벨트도 보이고, 여기 트레드, 여기는 사이드월, 그리고 여기 비드도 보이고, 근데 이게 카퍼스예요. 이게 타이어의 골격 역할을 하는 카퍼스고, 주황색, 가장 주황색빛 나는 게, 그리고 강한 공기압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고 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곰으로 감싸진 코드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카커스는 우리가 이제 뭘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람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구조가 우리 소쿠리 있죠, 소쿠리. 이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소쿠리 보면 지그재그로 엉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쿠리를 넓게 펴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와 쇠끼리를 지그재그로 서로 격자 무늬로 엉켜 놓은 거예요. 아셨죠? 네. 네. 두 번째로는 타이어의 패턴 및 성능인데, 패턴이 한 8개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4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4개. 그러니까 리브 패턴, 러브 패턴, 이제 리브와 러브를 혼합한 리브 러브 패턴과 블록 패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블록 패턴이고, 자,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브형 패턴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줄이 나 있죠. 이거를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패턴이 나 있다고 해요. 이거의 특징으로는 코너링 시 앞으로 미끄럼이 적고 소음이 적으면 승차감이 좋다. 단점으로는 구동력 및 제동력이 약하고 보아 중시 그루브 크랙에 약하다. 그루브 크랙은 이제 앞에서 한 번 더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비포장도로 주행에도 약하다. 자, 이렇게 세로로 줄 나 있는 거를 리브 패턴이라고 해요. 자, 이 모양 잘 기억하시고. 자, 이게 그루브 크랙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루브 사이에 약간의 이렇게 갈라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에 보면은 사이에 뭐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이거를 그루브 크랙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러브 패턴이에요.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의 홈을 가진 패턴으로 주로 홈로, 포장이 안 된 도로, 중하중 차량에 사용되고, 아까 이렇게 세로로 나 있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펴져 있죠.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실사 사진에도 보면은 옆쪽에 홈이 있어요. 이거를 러브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의 장점은 구동력과 제동력 그리고 견인력이 우수해요. 그리고 일반 도로의 중저속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군용 차량에도 사용되고 트럭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조종성, 안정성, 승차감이 리브형보다는 떨어져요. 그리고 소음이 크고 회전 저항이 커서 커브 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리브와 러브의 혼합형인 리브러브 패턴인데, 자, 여기 써있죠. 리브러브형 합성형으로 성능도 두 패턴의 중간 수준이다. 자, 이 패턴의 장점은 중앙부의 리브는 안정성과 조종성을 부여하고 양쪽의 러브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리브와 러브의 장점을 잘 살렸어요. 이 리브 러브 패턴이. 그리고 코너링 시 안 좋았던 러브의 장점을 이제 또 보완도 했고, 근데 단점이 리브형과 러브형의 양측 장점을 모두 갖고 있지만 성능에 제한이 있다. 이 말은 러브형 단독의 장점만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러브의 제동력과 구동력을 갖고는 있지만 러브의 수준만큼에는 못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형인데, 독립된 블록으로 구성된 패턴으로 특수한 용도로 쓰이고, 이제 눈길이나 공사장에서 공사용 타이어로 많이 쓰이고, 자, 장점은 구동력과 제동력이 매우 우수해요. 우리가 구동력이나 제동력이 좋으려면은 노면에 마찰이 커야지 구동력이랑 제동력이 좋은데, 딱 봤을 때 노면에 유지되는 면이 상당히 많아 보이죠. 그래서 구동력과 제동력이 매우 우수하고 진흙길 또는 눈길에서 조종성과 안정성이 좋아요. 그 이유는 이 그루브를 따라서 비 오는 날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눈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홈이 크면 클수록 배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눈길이나 뒷길에서도 조종성과 안정성이 우수하고 주행 시 안정성이 우수하고, 단점으로는 소음이 크고 이 블록 가장자리에 마모가 쉽게 돼요. 이 블록 하나하나 가장자리에 마모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 이거는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인데, 이 분홍색 보면은 혹시 타이어의 그 그루브 사이에 돌기가 나와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이게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 동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님 모양으로 타이어 홈에 꼈을 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이 감투가 반 이상 보이게 되면은 교체를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1.6mm
이하가 되기 전에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타이어 가장자리에서 마모 한계선까지가 1.6mm 이하 전에. 그리고 다음은 타이어의 기본 정보를 보는 법인데, 아까 사이드월에 보면은 타이어의 정보가 다 적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월에 보면 적혀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보면은 205는 뒷면 폭이라고 돼 있어요. 60은 편평비, R은 레디알, 15는 림 직경. 자, 그럼 여기 타이어에서 봅시다. 205 뒷면 폭, 여기를 얘기하고 있죠. 뒷면 폭이면 편평비는 이 뒷면 폭에 대한 뒷면 높이를 편평비라고 해요. 60. 이 뒷면 높이가 60이에요. 그리고 R은 레디얼 구조고, 림 직경은 타이어의 직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하는 게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4개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 뒤에 92가 W가 더 생겼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맞추실 수 있나요? 이 앞에 4개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앞에 4개만이라도 맞추실 수 있는 분. 오케이. 주연 학생. 215부터 해볼까요? 단면포. 그렇죠. 45. 네? 45. 아 평평비. 그렇죠. R은 레디안. 네. 그리고 17은 경. 네. 92도 혹시 아시나요? W는 몰라요. 네. 오케이. 그래도 앞에 설명하신 거를 잘 들으셔서 맞추신 거니까 3점 1점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누구였지? 이주연 주연이? 보면은 앞에 4개는 잘 맞춰줬어요. 주연 학생이. 그 뒤에 92가 W는 하중이랑 속도의 등급이에요. 네. 이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차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타이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아셨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찍은 거예요. 주말에. 아파트다. 네, 아파트고 여기 보면은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를 보고 이 차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 타이어가 맞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너무 뻔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 적었어요. 235/55 R 19 101 H. 똑같죠? 아까 설명드린 거. 뒷면폭 레디얼 R, 뒷면폭 편평비 레디얼 림 직경 하중 속도의 등급 다 나와 있죠. 타이어에. 근데 보면은 이 타이어를 보면은 되게 보통 타이어가 다르게 되게 눌려 있어요. 보면 아시겠나요 혹시? 바람이 없어. 약간 이 높이가 되게 낮아요. 딱 봤을 때 아까 그 뒷면 비에 대한 높이가 이게 밀리미터 단위인데 5cm까지 안 돼 보여요. 한 3cm 정도 돼 보여요. 네, 봤을 때 되게 낮아 보이는데 이거를 광폭 타이어라고 해요. 광폭 타이어. 광폭 타이어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폭이 넓은 타이어를 광폭 타이어라고 하는데, 자, 이게 평평비를 기준으로 60 이하면은 이제 광폭 타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좌측에 있는 타이어보다 우측에 있는 타이어가 더 폭이 넓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네. 이런 게 광폭 타이어고, 이 타이어에 장단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접지 면적이 넓으면은 일단 제동력이나 구동력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큰 구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니까 광폭 타이어는 연비가 또 안 좋아요. 연비가 안 좋다는 단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광폭 타이어의 특징이고, 다음은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이것도 집 앞에서 찍은 거고 미니 쿠페죠. 이거는 잘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네, 이제 표시를 해놨고 보면 205/45 ZR이에요. 얘는.
그냥 아니야. ZR인데 이거는 속도 등급이에요. 이 타이어가 최고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갈 수 있는지 이 타이어의 등급이고, 그리고 17, 88W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편평비에 대한 계산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편평비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봤을 때 타이어의 단면폭, 자 여기서 보면 타이어의 단면폭이 205죠. 그리고 타이어의 단면 높이 45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저 타이어의 편평비가 나와요. 네 번째,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핵심, 오늘 할 타이어의 탈부착에서 타이어 탈부착할 때 우리가 이제 갖고 있을 준비물이 이 3개면 돼요. 물론 장갑이랑 작업복도 있으셔야겠지만, 자 타이어, 일단 타이어 탈부착이니까 타이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요게 그 무시 제거기 아니면 혹은 그 에어 밸브 제거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바람 빼는. 네, 바람 빼는 건데, 다르게 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부시, 부시, 부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게 타이어 탈착기예요. 보면은 되게 기능이 많아 보이죠. 네,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게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무시계? 요게 요거예요. 요건데 이 역할을 하는 게 타이어 비드와 아까 설명드렸던 비드와 휠을 고착되어 있는 거를 떨어지게 만드는 게 요 역할이에요. 이 레버를 눌렀을 때 요게 눌리게 되면서 비드와 휠을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영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 일단 설명으로 말로 한번 하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무슨 레버들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보면 이 문양이 이거 보이시나요? 약간 십자가 모양? 요게 요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 레버를 눌렀을 때 요게 벌어져요, 십자가로. 그래서 타이어를 올리고 이 레버를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타이어가. 이게 벌어지면서 사방으로. 자, 그런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있는 거, 무슨 이 십자가에 회전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회전을 하게 돼요. 타이어 요게 요 원판이. 그래서 회전을 할 때 요게 이제 오리발이라고 해요. 오리발. 모양이 오리같이 생겨서 오리발이라고 해요. 오리 주둥이가 생겨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따 영상으로도 이거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타이어 휠 부분에 이제 오리발을 내리고, 이걸 누르면은 요 부분을 누르면은 오리발이 내려가요. 그걸 휠에 잘 맞춰서, 타이어에 맞춰서 내려준 다음에 언락이랑 락이 있어요. 락을 걸어주면은 고정이 되겠죠. 자, 이제 설명은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이 직접 타이어 탈부착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정말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영상을 볼게요. 타이어 탈부착할 때는 보시면 타이어 탈부착하기 전에 공기를 먼저 빼줘야 됩니다. 이게 부시 제거기죠. 예, 부시 제거기. 공기라는 걸 사용해서 공기 빼주는데, 우리 저기 자전거 내도 보면 구찌 들어있죠? 지금 알바지.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구찌라고 얘기해, 구찌. 그지? 구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시예요, 부시. 부시. 저거를 뺄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 날라가. 처음 뺄 때는 날라가 평하고 공기압이 세서. 부착돼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고착돼 있는 거를 저걸로 눌러서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개 중에 180도로 네 방향 해주셔야 돼요. 앞, 뒤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돌려서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네 번을 해주셔야 돼요. 얘기하죠. 그리고 저 오리발을 밀고 위에 올려서 해야 돼요. 눌러주면 고정이 되죠. 자, 이제 오리발을 당겨서 낮게
락을 걸어주고 힌지라고 하는데 힌지를 이용해서 이제 비드를 오리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회전하는 레버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가장 윗부분이 탈거가 됩니다. 타이어가. 근데 이걸 두 번에 걸쳐서 해주셔야 돼요. 아래 부분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힌지를 이용해서 아래 부분까지 들어서 오리발에 올려줘야 돼요. 지금 됐죠? 오리발에 올라갔죠? 아래 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타이어가 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락을 푼 다음에 타이어를 빼주시면 돼요. 오리발을 올려서. 타이어 끌 때는 여기 원래 소리 있어야 되는데 소리 없어가지고 소리 없어서 장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르는 게 오일이에요. 오일. 타이어 끌 때는 여기 부분에 오일을 발라서 좀 더 잘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휠에 잘 들어가게. 하게 되면은 휠이랑 걷는 부분이 이때는 우리의 네 이때도 이제 오리발을 내려서 고정을 해주고 이제 요 아랫 부분을 먼저 끼게 되니까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사용해서 네, 얘기하죠. 이 부분을 사용해서 눌러줘야 돼요. 들어갈 때. 이 오른손으로 눌러주면서 이제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윗부분까지. 자, 누르면서 회전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완료된 거죠. 장착 후에는 이제 공기압을 또 넣어줘야 돼요. 공기를. 바람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찌를 다시 낀 다음에 공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넣을 때는 꽉 줘야 돼, 꽉 줘야 돼. 그래야 공기가 바람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꽉 조여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전에 이게 공기 압이잖아, 공기 압이. 요즘에는 아까 사이드월에 말씀드렸던 공기압 열 설명했어요. 오늘 보시면 자 보시면 44라고 있어서 타이어에 34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44는 30%가 보통이고 세상에 보시면 여름에는 30%, 여름에 80% 나는 이유가 온도가 때문에 여기 괜찮아. 여름에는 공기압을 적혀 있는 거에 80%만 넣는다고 해요. 여름에는 이제 열을 받아서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넣는 게 적정 양이고 겨울에는 90%를 넣는다고 합니다. 3613이 있는데 3613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3613은 13년 36주를 의미하죠. 생산 일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올려주면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공기가 34에 30%면 30 조금 넘게 35 넘게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 넣으면 돼요. 35? 이 정도 넣으면 돼요. 지금 11처럼 이렇게 타이어 탈부착과 공기압까지 맞고 다음은 자, 마지막 주제 휠 밸런스인데 휠 밸런스란 휠 밸런스는 이제 타이어와 휠의 무게 중심에 대한 균형이에요. 말 그대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휠에 대한 밸런스, 무게 중심을. 타이어를 장착할 때 무게 중심이 치우쳐 있는 경우가 이제 휠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쪽에 무게가 무거워져 있게 되면 그게 바로 휠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예요. 이렇게 맞지 않으면 문제점이
타이어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타이어가 회전을 할 때 주행 시에 그때 깨끗한 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기울어진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마찰이 한쪽에만 가해지게 돼서 마모가 한쪽에만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떨리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휠 밸런스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타이어를 여기다가 끼우고 이 덮개를 내리면은 이 기계가 회전을 하게 돼요. 바퀴가 이 타이어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안 맞으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어디가 몇 그램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록색 부분에 30g, 노란색 부분에 83g, 바깥쪽이죠. 여기는 안쪽이고, 안쪽에 30g 밸런스 웨이트라는 게 추가 있어요. 추가 있는데 그거를 안쪽에 30g, 바깥쪽에 83g 장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추가 이렇게 달려 있죠. 네. 해주면 이렇게 0g이 돼요. 이게 휠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계를 작동시킬 때에는 기계와 타이어의 거리와 그리고 타이어의 폭 그리고 타이어의 직경이 필요해요. 인치가 림의 직경, 아까 그 타이어 사이드월에 적혀 있는 정보. 영상을 이제 끝으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휠 밸런스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껴주고 고정 볼트로 넣은 다음에 고정 레버를 이용해서 확실히 끼워줍니다. 안 빠지게 위험하니까 회전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기계와 타이어와의 거리를 재줍니다. 여기까지 휠까지 재줍니다. 여기 잠깐 있어요. 치수가 나와 있어요. 173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기계를 켜고 기계를 켜고 여기가 거리예요. 다 나와 있어요. 거리 173, 폭, 힐의 폭, 힐의 폭을 재주는 거죠. 반이라고 하는데 5.5 입력해주고, 자, 이 임의 직경은 우리가 사이드월을 보면 알 수 있죠. 19면 19, 18이면 18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타이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이 타이어는 만약에 이제 50 나가서 50짜리 붙여주는 거고 30 공기압이 안 들어있다고 에러가 뜨는 건데, 원래 아까처럼 30이나 83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에 맞게 축을 달아주면은 0이 나오게 돼요. 압을 여기다가 붙여야 된다. 여기랑 이쪽에 안과 바깥쪽에 압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기 100 나와 있는 게 0이 될 때까지 맞춰주셔야지 휠 밸런스 조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마쳤고, 자,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